7파운드, 12,000원. 영국 명문고 학생들이 매일 내는 점심값입니다. 차가운 샌드위치 하나 값이죠. 연간 학비 8,500만 원을 내는 영국 최고 명문 학교의 현실입니다. 영국 명문고 학생 25명이 한국 공립학교 방문했습니다. 식판에 7가지 반찬이 담겼습니다. 따뜻한 국, 갓 지은 밥, 불고기까지. 가격은 무료였습니다. 우리는 연간 8,500만 원을 내는데 왜 한국만 못한가? 영국 부모들이 분노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급식 하나가 280년 전통 명문 학교를 흔들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학생복지 시스템,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올해 17살이고 영국 윈저에 위치한 이튼 칼리지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자작자귀를 물려받은 귀족 가문 출신이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튼을 졸업했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학교 토론대회에서 아시아 교육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고 운 좋게 우승을 차지했죠. 상품은 한국 교류 프로그램 참가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삼성 스마트폰이나 BTS 정도만 떠올랐으니까요. 2024년 10월 14일 아침 히드로 공항 터미널 5에는 이튼 칼리지 학생 25명과 인솔교사 2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네이비 블레이저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280년 전통의 교복입니다. 공항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아마 어디서 온 학생들인지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제 옆에 선 친구 올리버가 투덜거렸습니다. 제임스, 한국까지 11시간이라며?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교류 프로그램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 그냥 영화나 보면서 가자. 우리는 연간 학비로 5만 파운드, 한화로 약 8,500만 원을 냅니다.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모두 별도죠. 그런데 이번 여행은 이코노미석이었어요. 학교 측은 이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경험해보라는 취지였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제 가방에는 한국 안내책자가 들어있었어요. 전날 밤 대충 훑어봤는데 한글이라는 문자가 참 독특하더군요. 네모 상자처럼 생긴 글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야, 너희 한국 음식 먹어봤어? 뒤에서 친구 해리가 물었습니다. 김치? 매운 배추 절인 거 아니야? 나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맵더라. 입에서 불났어.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기술이 좀 발달했다는 정도였죠. 솔직히 말하면 배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35분, 대한항공 KE908편이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11시간 후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도착하겠죠. 기내식이 나왔을 때 옆 친구 찰스가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비빔밥? 밥에 야채 섞어 놓은 거잖아. 그냥 먹어. 배고프잖아. 난 샌드위치가 좋은데. 우리는 영국 음식에 익숙했습니다. 아침은 베이컨과 달걀, 점심은 샌드위치, 저녁은 로스트 비프나 피시앤칩스. 단순하고 익숙한 맛이죠. 한국 음식은 복잡해 보였어요. 여러 가지 반찬이 작은 그릇에 담겨 나왔고 빨간 소스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11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영화를 3편 보고 2시간 정도 잤죠.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창밖을 보니 황해 바다가 보였어요. 회색빛 바다 위로 작은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 50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공항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히드로 공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와, 여기 진짜 깨끗하다. 올리버가 감탄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어요.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고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시됐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방이 나오는 속도도 빨랐어요. 히드로에서는 보통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선 10분 만에 모든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가자 한국 측 인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튼 칼리지 학생 여러분. 저는 청담고등학교 영어교사 김수진입니다.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국식 영어였습니다. 옥스퍼드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2년 공부했어요. 언어학 석사 과정이었죠.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45인승 대형 버스였는데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에어컨이 적당히 작동했고 좌석은 넓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펼쳐졌죠.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영국의 주택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런던에도 고층 건물이 있지만 이렇게 규칙적이고 밀집된 모습은 아니었죠.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아파트예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아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모두 똑같이 생겼네요. 찰스가 말했습니다. 효율적이죠. 한정된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서울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강 양쪽으로 빌딩 숲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건물 유리창에 빛이 반사됐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세요. 시차 적응도 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2인 1실 배정이었어요. 저는 올리버와 같은 방을 썼죠.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제임스, 내일이 기대되는데? 올리버가 물었습니다. 글쎄, 뭐 별거 있겠어? 학교 구경하고 수업 듣고 그런 거 아니겠어?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됐어요. 인천공항에서 본 것만으로도 한국이 제 예상과 다르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런던과 서울의 시차는 8시간이었어요. 영국은 지금 아침이겠죠. 이튼 칼리지 친구들은 아마 첫 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겠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뷔페 형식이었는데 한식과 양식이 함께 준비돼 있었어요. 저는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선택했죠. 익숙한 음식이 안심됐습니다. 8시 30분,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청담고등학교였어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일반 공립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버스가 학교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죠. 여기가 공립학교라고? 해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습니다. 7층 규모의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유리창이 넓고 깨끗했어요. 정문 위에는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돼 있었고 오늘 날짜와 기온이 표시됐죠. 학교 운동장은 인조잔디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튼 칼리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학교는 1440년에 지어진 고딕 양식 건물이에요. 돌로 쌓은 벽과 첨탑이 있죠.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지만 솔직히 시설은 낡았습니다. 겨울이면 복도가 춥고 여름이면 더웠어요.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학교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어요.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LED 조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왼쪽 벽면에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는데 학교 공지사항이 흘러가고 있었죠. 학생 여러분, 오늘 3교시는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표시됐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우리를 2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교장 선생님과 학생회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단한 환영식이 진행됐죠. 이튼 칼리지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담고등학교 3학년 학생회장 박민서입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학생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1978년에 개교했습니다. 학생 수는 총 1200명이고 교사는 85명이에요. 일반 공립학교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교 중 하나죠. 그가 학교를 소개하는 동안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각 자리마다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이 틈에서는 여전히 종이 교과서를 씁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짝을 이뤘습니다. 저의 버디는 2학년 김태준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제임스. 저는 태준이에요.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고요. 만나서 반가워, 데이빗. 편하게 지내자. 우리는 복도를 걸어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바닥은 깨끗했고 벽에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곳곳에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반이에요. 2학년 3반. 태준이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가자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합니다. 몇몇 학생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교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교실 앞쪽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고 각 책상마다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블릿으로 수업해요. 교과서도 전자책이고요. 태준이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수학 교과서가 떠 있었어요. 종이 교과서는 안 써? 1학년 때는 썼는데 지금은 거의 안 써요. 태블릿이 더 편하거든요. 1교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영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선생님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칠판 대신 전자화면을 사용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글씨가 써졌죠. 수업 내용은 영어 에세이 쓰기였습니다. 선생님이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뒤에 앉아 구경했는데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5분 안에 초안을 완성하세요. 그 다음 옆 친구와 피드백을 주고받을 거예요. 학생들이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했어요. 가끔 키보드 소리만 들렸죠. 5분 후 선생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자, 이제 옆 친구 것을 읽어보고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학생들이 서로 태블릿을 교환했습니다. 진지하게 읽고 화면에 메모를 남겼어요. 협력학습이었죠. 이 틈에서는 이런 수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읽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노트에 필기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물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학생들은 직접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50분 수업이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복도로 나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태준과 함께 복도에 섰습니다. 제임스, 이튼 칼리지는 어때요? 수업 방식이 다르죠? 응, 우리는 좀 더 전통적이야. 종이 교과서 쓰고 펜으로 필기하고.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손으로 쓰면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태준은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2교시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화면에 띄우면 학생들이 각자 풀고 답을 실시간으로 제출했어요. 선생님은 누가 맞췄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틀린 학생에게는 힌트를 주고 맞힌 학생에게는 심화 문제를 줬습니다. 개별 맞춤형 수업이네. 올리버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수업이 끝나고 11시 50분이 됐습니다.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학생들이 우르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급식실로 가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급식?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 거야? 네, 당연하죠. 모든 학교가 급식을 해요. 저는 올리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틈에서는 점심을 사 먹어야 해요. 학교 식당에서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7파운드에 구입하죠.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거나요. 우리는 학생들을 따라 1층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음식 냄새가 올라왔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급식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앞쪽에서는 배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식판을 든 학생들이 차례로 음식을 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식판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배식을 받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앞에 있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식판을 내밀고 음식을 받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튼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배식하시는 분이 밥을 물었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흰색 위생복과 모자를 쓰고 계셨죠. 저는 어색하게 밥을 선택했고 식판 첫 번째 칸에 하얀 쌀밥이 담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다음 칸에는 붉은색 국물이 담겼습니다. 김치찌개라고 했어요. 고춧가루가 들어간 듯 빨갛지만 구수한 냄새가 났죠. 세 번째 칸에는 불고기가 올라갔습니다. 얇게 썬 소고기를 간장 양념에 볶은 것 같았어요. 파와 양파가 함께 들어가 있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에 차례로 반찬이 담겼습니다. 초록색 시금치나물, 하얀 무생채, 빨간 배추김치였어요. 마지막 칸에는 김과 사과 한 조각이 올라갔습니다. 식판이 꽉 찼습니다. 7개 칸 모두 음식으로 채워졌어요. 무게도 제법 나갔죠. 저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들고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으며 오늘 메뉴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불고기 나오는 날은 학생들이 다들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는 식판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데 여기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이었어요.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매웠죠.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칼칼한 맛 뒤에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어요. 두부가 부드럽게 씹혔고 돼지고기가 국물에 잘 어울렸습니다. 태준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답했어요. 불고기도 먹어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었어요.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어 있었죠. 밥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올리버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공짜라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태준에게 확인했습니다. 정말 공짜냐고요? 태준은 무상급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무료라고 했어요. 한 푼도 안 내냐고 다시 물었죠. 학부모들이 세금으로 내시긴 하지만 학생들은 따로 돈을 안 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이튼 칼리지 점심시간이 떠올랐어요. 매일 오후 1시, 우리는 학교 식당에 갑니다.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죠. 메뉴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햄 샌드위치, 치즈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빵 사이에 재료를 끼운 간단한 음식입니다. 샌드위치 하나에 5파운드예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추가하면 2파운드가 더 붙습니다. 총 7파운드. 한화로 22,000원이죠. 그것도 차갑습니다. 아침에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파는 거예요. 따뜻한 음식은 금요일에만 나옵니다. 피시앤칩스나 파이 같은 거죠. 하지만 그건 10파운드가 넘어요. 연간 학비 5만 파운드를 내는 학교에서 우리는 차가운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웁니다. 그것도 유료로요. 태준이 왜 안 먹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다고 답하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시금치나물을 먹어봤습니다. 참기름 향이 났고 부드러웠어요. 무생채는 아삭했고 새콤달콤했습니다. 김치는 여전히 매웠지만 계속 손이 갔어요. 밥 한 공기를 거의 비웠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따뜻한 음식을 배불리 먹으니 몸이 편안해졌죠.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대에 가져갔습니다. 학생들이 차례로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은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식판은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리버가 급식실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말했어요. 태준은 1200명 학생이 40분 안에 다 먹고 나가야 하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이튼 학생들이 3355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게 공짜라는 게 충격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학교는 연간 5만 파운드를 받으면서 뭐 하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튼 칼리지는 영국 최고의 학교입니다. 1440년 헨리 6세가 설립했고 역대 20명의 총리를 배출했어요. 왕족과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죠. 전통과 명예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점심은 차가운 샌드위치예요. 7파운드를 내고 사 먹죠. 청담고등학교는 1978년에 만들어진 평범한 공립학교입니다. 학비는 무료예요. 그런데 점심은 7가지 반찬이 나오는 따뜻한 한식이죠. 게다가 무료입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나고 4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학교 회의실에 모여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김수진 선생님이 한국 학교 첫날 소감을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급식이 정말 놀라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저렇게 푸짐한 걸 무료로 준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시설도 좋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현대적이라고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냐고 물었어요. 정부 예산이 많이 들 텐데 말이죠. 김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먹어야 공부도 하고 건강하게 자란다고요. 한국 정부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국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천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학생이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이튼에서는 돈 있는 학생이 더 좋은 음식을 먹어요. 10파운드를 내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죠. 7파운드만 내면 차가운 샌드위치예요. 돈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같았어요. 학생회장이든 일반 학생이든 같은 식판에 같은 음식을 받았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올리버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찍은 급식 사진들을 보았죠. 식판 가득 담긴 밥과 반찬들, 김이 오르는 김치찌개, 학생들이 줄 서서 배식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선택하고 캡션을 썼죠. 연간 학비 5만 파운드 대 무료 급식, 어느 쪽이 이튼일까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진 한 장이 영국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걸요. 죄송합니다. 대화체를 적절히 살려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람에 잠이 깼습니다. 평소보다 진동이 심하게 울렸어요. 화면을 켜보니 인스타그램 알림이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올린 급식 사진이었죠.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2,000개가 넘었어요. 대부분 영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웨스트민스터 스쿨 학생이 남긴 거였어요. 자기네 학교도 샌드위치에 6파운드를 낸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게 무료라니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댓글은 학부모였습니다. 연간 4만 파운드 학비를 내는데 급식이 왜 이 모양이냐는 항의였어요. 댓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헤로우 스쿨, 윈체스터 칼리지, 럭비 스쿨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 급식 사진을 올렸어요. 모두 비슷했습니다. 샌드위치, 샐러드, 과일 정도였죠. 가격은 5파운드에서 8파운드 사이였습니다. 제임스, 무슨 일이야? 올리버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만 조회수. 진짜? 아침 식사를 하러 로비로 내려갔을 때 다른 이튼 학생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급식 사진을 올렸다는 거였죠. 해리는 조회수가 30만을 넘었다고 자랑했고 찰스는 BBC 기자한테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우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들, 사진 올리는 거 조심해야 해요. 이튼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말로는 이튼 칼리지 이사회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올린 사진들은 영국 소셜미디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한국 급식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오전 10시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데일리 메일 기자였어요.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한국 급식과 영국 급식을 비교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디언 신문 기자도 연락을 해왔어요. 사진 사용 허가를 구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보고했습니다. 선생님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학교와 상의해보겠다고 했어요. 일단 언론 인터뷰는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오전 일정은 서울 시내 투어였습니다.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죠. 하지만 학생들은 관광보다 핸드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계속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청담고등학교로 돌아와 급식을 먹었어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어제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7가지 반찬이 나왔죠. 학생들은 이번에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식판을 촬영했어요. 영상도 찍었습니다. 배식 받는 과정, 학생들이 먹는 모습, 급식실 전경까지요. 그리고 즉시 업로드했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BBC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호텔방 텔레비전을 켜니 앵커가 한국 급식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영국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 한국에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를 내는 학교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는 반면 한국 공립학교는 무료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죠. 화면에는 제가 올린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BBC는 교육 전문가 인터뷰도 내보냈습니다. 런던 대학교 교육학 교수였어요. 교수는 영국 사립학교의 급식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복지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했죠. 방송이 나간 후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3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팔로워도 하루 만에 2만 명이 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저녁 7시 이튼 칼리지 교장 선생님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소셜미디어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학교 명예를 생각하라고 했죠. 하지만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탁이었어요. 학생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25명 모두 호텔 회의실에 모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논의했습니다. 학교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튼을 대표하는 입장이잖아. 해리가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사실을 공유한 것뿐이라고. 찰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올리는 건 계속하되 학교를 직접 비난하는 건 피하자. 그냥 한국 급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때? 올리버는 중간 입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학교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투표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을 계속할지 말지요. 25명 중 19명이 찬성했어요. 6명은 반대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됐죠. 우리는 계속 사진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오늘 먹은 된장찌개 사진이었어요. 캡션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둘째 날 여전히 무료, 여전히 따뜻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가디언 일면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대 영국 급식 격차가 드러낸 교육 철학의 차이였어요. 기사는 3페이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올린 사진들이 크게 실렸고 영국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기사는 영국 사립학교들이 학비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학생 복지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교육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죠. 영국 사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각 학교 이사회에 항의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왜 한국만 못하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학교는 해명 성명을 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타임스, 텔레그래프, 인디펜던트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이슈를 다뤘습니다. 한국 급식은 영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됐어요. 우리는 그저 사진 몇 장을 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영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한국 체류 5일째, 우리는 특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청담고등학교 영양사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급식실 뒤편에 있는 조리실로 안내받았죠. 조리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약 100평 정도 되어 보였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가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이 학교에서 15년째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미영입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흰색 조리복을 입고 계셨고 위생모를 단정하게 쓰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 영양사님은 우리를 조리대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오늘 사용할 식재료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무, 배추, 시금치, 당근, 양파가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오늘 아침 6시에 납품됐어요. 우리는 당일 납품, 당일 조리 원칙을 지킵니다. 영양사님이 물을 하나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무는 싱싱했어요. 표면에 물기가 맺혀 있었고 잎도 푸르렀죠. 냉동식품은 안 쓰나요? 올리버가 질문했습니다. 최소한으로만 써요. 생선이나 일부 가공식품 정도죠. 채소와 고기는 무조건 신선한 걸 씁니다. 이튼 칼리지 식당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학교 주방은 본 적이 없지만 샌드위치는 분명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점심에 파는 방식이죠. 영양사님은 벽에 붙은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A사 용지 크기의 표였는데 한 달치 식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매달 말에 다음 달 식단을 짜요. 영양 균형을 맞춰야 하거든요. 차트를 자세히 보니 복잡했습니다. 각 메뉴마다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함량이 표시돼 있었어요. 하루 권장 섭취량 대비 비율도 계산돼 있었죠. 학생들은 성장기라서 영양이 중요해요.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의 40% 이상 제공하고 채소는 5가지 색깔을 다 넣으려고 노력하죠. 영양사님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양학을 전공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영양사 자격증을 땄죠. 한국에서는 학교 영양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급식을 만드는 분이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라니요. 이튼에서 샌드위치 만드는 분들은 그냥 주방 직원이었어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았죠. 알레르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학년 초에 모든 학생의 알레르기 정보를 받아요. 우유, 계란, 땅콩, 갑각류 같은 거죠. 그 학생들에게는 별도 식단을 제공합니다. 영양사님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학생별 알레르기 목록이었어요. 이름 옆에 알레르기 항목이 적혀 있었고 대체 식단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조리 과정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조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조리사 5명이 팀을 이뤄서 움직인다고 했죠. 한 명은 밥을 짓고 한 명은 국을 끓이고 나머지는 반찬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11시 30분까지 모든 음식이 완성돼야 해요. 그래야 11시 50분 첫 배식에 맞출 수 있거든요. 시간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1200명분의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효율성이 대단했죠. 위생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찰스가 질문했습니다. 영양사님은 손 소독제를 가리켰습니다. 조리실 곳곳에 비치돼 있었어요. 조리 전에 손을 3번 씻어요. 비누로 1번, 소독제로 2번. 앞치마와 모자는 매일 새 걸로 갈아입고요. 조리 도구는 사용 후 즉시 소독합니다. 그는 대형 소독기를 보여줬습니다. 식기세척기처럼 생긴 기계였는데 고온 증기로 소독한다고 했어요. 보건소에서 한 달에 1번 위생 점검을 나와요. 기준을 통과 못하면 영업 정지예요. 학교 급식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김수진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학교 급식법이 따로 있어요. 위생, 영양, 안전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법으로까지 정해져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영국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학교가 알아서 급식을 운영하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영양사님은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안에는 오늘 쓸 재료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각각 다른 칸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육류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한우, 미국산, 호주산 이렇게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투명성도 철저했습니다. 급식실 입구에는 오늘의 메뉴판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학생 한 명당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끼에 약 4,000원 정도예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죠. 학부모는 한 푼도 안 내요. 4,000원이면 3파운드 정도입니다. 이튼 샌드위치는 7파운드인데 말이죠.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훨씬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될 텐데요. 올리버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영양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나라의 미래니까요. 잘 먹어야 잘 자라고 잘 자라야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키운다는 철학이었어요. 견학이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끼리 토론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정부는 우리를 미래로 안 보는 건가? 해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사립학교는 알아서 하라는 건가? 찰스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차이는 급식만이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했어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영국은 달랐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계급이 존재했죠. 이튼 칼리지는 엘리트 학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청담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했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급식이 아니라 평등이었다. 한국 체류 7일째, 우리는 자유시간을 받았습니다. 청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일상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태준과 함께 학교 근처를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태준은 교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청바지에 후드티였죠. 저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PC방 가려고. 같이 갈래? PC방이라는 곳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태준 말로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영국에는 그런 시설이 흔하지 않거든요. 게임은 보통 집에서 하죠.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건물 2층에 PC방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가 100대 정도 배치돼 있었고 절반 정도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학생증 있어? 있으면 할인받아. 카운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학생증을 보여줬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당 1,000원이에요. 학생 할인가로요. 1,000원은 60펜스 정도입니다. 런던에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면 시간당 5파운드는 내야 해요. 여기는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는 최신형이었어요. 모니터도 크고 선명했죠. 태준은 게임을 켰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었어요. 너도 해봐. 재밌어. 저는 게임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따라 해봤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설명해줬어요. 조작법, 전략, 캐릭터 특성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2시간을 게임하고 나왔습니다. 계산대에서 2,000원을 냈어요. 1파운드 조금 넘는 금액이었죠. 이튼에서 샌드위치 하나 값의 7분의 1이었습니다. 이제 어디가? 노래방 갈래? 친구들이 거기서 기다려. 노래방도 처음이었습니다. 영국에는 카라오케 바가 있긴 한데 술집 형태예요. 청소년이 가기엔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 노래방은 달랐습니다. PC방 맞은편 건물에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7번 방이요. 카운터에서 리모컨을 받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음향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죠. 태준의 친구 3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어로 인사했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1시간에 15,000원이에요. 5명이니까 한 명당 3,000원씩이죠. 3,000원은 2파운드도 안 됩니다. 런던에서 카라오케를 하려면 최소 20파운드는 내야 해요.
그것도 시간 제한이 있고 음료수는 별도죠. 학생들은 마이크를 돌려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 가요였는데 신나는 곡들이 많았어요. 저도 몇 곡 불러봤습니다. 비틀즈 노래를 검색했더니 있더군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이튼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놀 곳이 없었거든요. 노래방을 나와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태준이 분식집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학교 앞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놀라웠어요. 떡볶이가 3,500원, 김밥이 2,500원, 튀김이 개당 500원이었습니다. 이거 다 시키면 얼마야? 한 명당 5,000원 정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5,000원은 3파운드 정도입니다. 런던에서 저녁을 먹으려면 최소 10파운드는 필요해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8파운드는 내야 하죠.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빨간 소스에 떡과 어묵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죠. 한 젓가락 먹어봤는데 맵고 달콤했습니다.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김밥도 맛있었습니다. 밥 속에 여러 재료가 들어있었어요. 당근, 시금치, 단무지, 햄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튀김은 바삭했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먹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자주 와. 싸고 맛있으니까.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태준과 함께한 시간 동안 쓴 돈은 PC방 2,000원, 노래방 3,000원, 저녁 5,000원이었어요. 총 1만 원, 6파운드 정도였습니다. 이튼에서는 6파운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학교 매점에서 샌드위치도 못 삽니다. 도시까지 가는 버스비도 안 돼요. 영화 한 편 보려면 12파운드는 필요하죠. 식사를 마치고 밤 8시쯤 됐습니다. 태준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학생 할인받아. 카드 있지? 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교통카드를 꺼냈어요. 청담고등학교에서 준 임시학생 교통카드였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며 화면을 봤습니다. 1,000원이 찍혔어요. 일반 요금은 1,400원인데 학생은 30% 할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학생 할인 없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있어. 근데 할인율이 낮아. 한 10% 정도? 여기는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학생 할인해줘. 버스, 지하철, 기차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 8시인데도 거리는 밝았어요. 상점들이 불을 켜고 영업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죠. 밤에도 안전해? 제가 물었습니다. 응, CCTV가 많아서. 그리고 경찰도 자주 순찰 돌아. 실제로 지하철역 곳곳에 CCTV가 보였습니다. 천장, 기둥, 개찰구 주변까지요. 거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호등마다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런던도 CCTV가 많지만 체감상 한국이 더 촘촘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다른 수준이었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준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한국 생활을 경험했어. 별거 안 했는걸. 그냥 평소에 하던 거야. 평소에 하던 거라는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일상이 영국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PC방에서 시간당 1,000원, 노래방에서 3,000원, 저녁에 5,000원을 썼습니다. 교통비는 왕복 2,000원이었죠. 총 1만 1,000원, 약 6파운드였습니다. 이튼에서 점심 샌드위치 값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영국에서 같은 걸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PC방 대신 인터넷 카페면 10파운드, 노래방 대신 카라오케 바면 20파운드, 저녁은 10파운드, 교통비는 5파운드쯤 될 겁니다. 총 45파운드, 약 7만 5천 원이에요. 7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튼 칼리지 연간 학비는 5만 파운드예요. 한화로 약 8,500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복지는 한국 공립학교만 못했습니다. 급식은 유료고 차갑습니다. 학생 할인도 제한적이에요.
방과 후 놀만한 시설도 비쌉니다. 안전도 완벽하지 않아요. 런던 거리는 밤에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한국 학생들은 학비를 안 냅니다. 무상교육이에요. 그런데 급식은 무료고 따뜻합니다. 교통비는 30% 할인받아요. PC방과 노래방은 저렴합니다. 거리는 CCTV로 안전하게 관리되죠. 우리가 내는 학비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280년 된 건물 유지비, 교사 월급, 학교 명예 유지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 정부는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급식, 교통, 안전, 여가 시설까지요. 학생이 나라의 미래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어땠나요? 우리는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샌드위치를 사 먹고 비싼 교통비를 내고 제한된 여가 생활을 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비용 비교표도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학생 생활비를 항목별로 나열했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1년에 5만 파운드를 내는데 왜 한국 학생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2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침 9시 우리는 청담고등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작별식이 예정돼 있었어요. 강당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는데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튼 칼리지와 청담고등학교의 우정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양쪽 국기도 나란히 걸려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2주간의 교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무대 앞줄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다음으로 학생회장 박민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이튼 칼리지 친구들과 함께한 2주는 저희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국 문화를 배웠고 우리 학교를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됐어요.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여러분께는 특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제 이튼 칼리지 대표 학생이 답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우리는 미리 뽑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일어섰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할 말이 많았거든요. 무대에 올라가니 300명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이튼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튼 칼리지 제임스 웨스트민스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2주 전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무지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삼성과 K-팝 정도였죠.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급식, 교육 시스템, 학생 복지, 안전, 평등. 이 모든 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이튼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특히 급식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먹어요. 7가지 반찬, 영양사가 직접 만든 음식, 당일 조리된 신선한 재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민서와 한국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입니다. 저희 학교는 연간 학비가 5만 파운드예요. 한화로 8,500만 원이죠. 그런데 점심은 차가운 샌드위치입니다. 7파운드를 내고 사 먹어요. 강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부모님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내는데 왜 제대로 된 급식도 못 받는 건가 하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학생을 미래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급식, 교통, 안전, 모든 것이에요.
태준이 앞줄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영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엘리트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급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걸 받죠. 평등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떨림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급식부터 시작할 거예요. 따뜻한 식사, 무료 제공, 영양사 배치. 여러분이 누리는 것처럼요. 이튼 학생 25명이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더 나은 학교, 더 평등한 사회의 꿈을요. 저희는 그 꿈을 영국으로 가져갈 겁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결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작별식이 끝나고 한국 학생들이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안을 열어보니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태준이 쓴 편지였죠. 제임스에게 2주 동안 친구가 돼줘서 고마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꿈을 이루길 바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게 너희에게는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우리도 더 감사하게 됐어. 언젠가 영국에서 다시 만나자.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올리버도 옆에서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오후 1시, 우리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학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난 2주를 떠올렸습니다. 첫날 급식실에서 받은 충격, 영양사님과의 대화, PC방과 노래방 경험, 그리고 오늘 작별식까지. 제임스, 정말 할 거야? 학교 바꾸는 거? 올리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해리가 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동참할게. 청원서 쓰는 거 도와줄게. 찰스도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거야. 버스 안에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25명이 모두 참여했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귀국 즉시 이튼 칼리지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두 번째, 청원 내용은 급식 무상화, 영양사 고용, 따뜻한 식사 제공이다. 세 번째,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는다. 네 번째, 언론에 우리 이야기를 알린다. 올리버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버스 안에서 청원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의견을 냈고 올리버가 타이핑했습니다. 이튼 칼리지 이사회 귀중. 우리는 한국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2주간 한국 공립학교를 체험하며 영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급식 시스템은 시급히 개선돼야 합니다. 청원서는 3페이지로 작성됐습니다. 한국 급식의 장점, 영국 급식의 문제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어요. 학생들이 돌아가며 읽고 수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우리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김수진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학생들, 2주 동안 수고했어요. 영국 가서도 건강하고요. 선생님은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그게 젊음의 특권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한강, 고층 빌딩, 아파트 단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1시간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가 우리 청원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어요. 우리가 본 것, 배운 것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한국의 파란 하늘과는 달랐죠. 우리는 짐을 찾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잘 다녀왔니? 응, 엄마. 할 얘기가 많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2주간의 경험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국이 그렇게 잘 돼 있었어? 응.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청원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아침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귀국 후 첫 월요일 아침, 우리는 이튼 칼리지 교장실 앞에 모였습니다. 25명 전원이었어요. 올리버가 청원서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 뒤에 서 있었죠. 교장 비서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교장실은 넓고 고풍스러웠어요. 오크나무 책상, 가죽 의자, 벽에 걸린 역대 교장들의 초상화. 280년 전통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6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어요. 무슨 일인가 학생들? 올리버가 앞으로 나가 청원서를 건넸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는 한국 교류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입니다. 이튼 칼리지 급식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안경을 쓰고 청원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3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읽으셨죠. 5분쯤 지났을 때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잘 알겠네. 하지만 이튼 칼리지는 280년 전통을 지켜온 학교야. 급식 시스템도 우리만의 방식이 있지.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통도 중요하지만 학생 복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연간 5만 파운드를 내십니다. 그런데 점심은 차가운 샌드위치예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이사회와 논의해보겠네. 하지만 약속은 못하네. 예산 문제도 있고 시설 문제도 있어. 우리는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첫 단계는 완료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급식 사진도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한국 공립학교가 이 정도라고? 무료로. 네, 아빠. 영양사가 당일 조리하고 7가지 반찬에 따뜻한 국까지 나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학비는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니?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과 영국의 학생 복지 비교표였죠. 부모님은 자료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임스, 내가 옳다. 학교에 변화가 필요해.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니? 청원서에 서명 좀 받아주세요. 학부모들 서명이 필요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학부모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부모님을 통해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락했어요. 청원서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했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첫 주에 200명이 서명했어요. 2주 차에는 400명을 넘었습니다. 3주 차에는 600명에 도달했죠. 이튼 칼리지 전체 학부모의 절반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 사이 언론의 관심도 계속됐습니다. BBC가 후속 보도를 했어요. 귀국한 이튼 학생들이 학교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평등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모든 학생을 똑같이 대해요. 부자든 가난하든요. 영국은 그렇지 않죠. 인터뷰 영상은 다음 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죠. 가디언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옥스퍼드의 반란, 학생들이 요구하는 한국식 급식이었어요. 기사는 우리 청원 운동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튼뿐 아니라 다른 명문 사립학교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죠. 파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해로우 스쿨 학생들이 우리를 따라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윈체스터 칼리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럭비 스쿨에서는 학생 시위가 벌어졌죠. 영국 교육계가 술렁였습니다. 사립학교협회가 성명을 냈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이튼 칼리지 이사회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청원에 대한 답변을 논의한다고 했어요. 저는 학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사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귀족, 기업인, 전직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반대편에 홀로 앉았습니다. 이사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군, 자네 청원을 검토했네. 학생들의 열정은 인정하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인가요? 예산이네.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00만 파운드가 필요해. 그 돈을 어디서 구하나?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사회 재정 보고서를 봤습니다. 작년 학교 순이익이 800만 파운드였어요. 그중 200만 파운드면 25%예요.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죠.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그 돈은 시설 투자, 교사 채용, 장학금에 쓰이네. 급식도 시설 투자 아닌가요? 학생 복지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넘게 토론했어요. 이사들은 전통을 강조했고 저는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사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범 운영을 해보겠네. 한 학기 동안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결과를 평가하겠어. 효과가 있으면 정식으로 도입하고 없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개월 후 이튼 칼리지 식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메뉴는 여전히 영국식이었지만 당일 조리한 음식이었죠. 가격도 무료였습니다. 첫날 점심시간 저는 식당에 갔습니다. 배식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식판에 음식이 담겼습니다. 로스트 치킨, 으깬 감자, 채소 샐러드, 빵, 수프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샌드위치보다 훨씬 나았죠. 올리버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해냈어. 아직 한 학기야. 계속 잘해야 정식으로 바뀌어.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그 소식은 다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타임스 일면에 실렸어요. 제목은 이튼 칼리지 학생 청원 받아들여 무료 급식 시작이었습니다. 기사는 우리 운동을 옥스퍼드의 반란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학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로우 스쿨이 급식 개선안을 발표했어요. 윈체스터 칼리지는 영양사를 고용했죠. 럭비 스쿨은 학생복지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6개월 후 영국 의회에서 학교 급식 개선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야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었어요. 모든 학교에 최소 급식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죠. 법안은 1년간 논의됐습니다. 찬반 토론이 이어졌어요. 보수당은 학교 자율성을 주장했고 노동당은 학생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완전한 무상급식은 아니었지만 급식 품질 기준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따뜻한 식사 제공, 영양기준 준수, 정기위생 점검이 의무화됐죠. 한국에 다녀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튼 칼리지 마지막 학년이 됐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였죠.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청담고등학교 박민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제임스에게 영국 뉴스를 봤어. 너희가 학교를 바꿨다며? 정말 대단해. 우리가 보여준 게 너희에게 영감이 됐다니 뿌듯해. 내년 여름 한국에 다시 올 생각 있어? 우리 학교에서 초대하고 싶어. 이번엔 내가 영국 교육개혁에 대해 발표해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민서에게 초대 고마워. 꼭 갈게. 이번에는 내가 영국 이야기를 들려줄게. 너희 덕분에 우리가 변했어.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했어. 한국에서 배운 건 급식이 아니라 평등이었어.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내년 여름에 보자.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튼 칼리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80년 전통의 고딕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서 따뜻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었으니까요. 변화는 느렸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해 여름, 저는 정말로 한국에 갔습니다. 청담고등학교 강당에서 강연을 했어요. 300명의 학생 앞에서 영국 교육개혁 이야기를 했죠. 강연이 끝나고 학교 급식실로 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본 급식이었어요. 여전히 7가지 반찬이 나왔고,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무료였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았어요. 2년 전 기억나? 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 너도 영국을 바꿨잖아. 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맛이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평등의 맛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설 때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새로 걸린 것 같았어요. 영국 교육을 바꾼 친구에게.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2년 전 한 장의 급식 사진이 영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시작점으로 돌아왔어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튼 친구들, 한국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요. 작은 급식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식판 하나가 영국 교육을 바꾼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